이재명 민주당대표가 보도에 따르면 67세 노인에게 피습을 당해서 이제 네. 수술도 받으셨고 네. 이게 뭐 그 보도를 보니까 칼이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갔어도 이게 참 굉장히 위험한 네.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에서 사망할 수도 있었던 그런 엄청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조금 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정 의원님, 그 보도된 것 외에 좀 추가로 알고 계신 사실들이 좀 있으신가요? 뭐 대부분 다 보도가 됐고요. 그 정말 처음에도 말씀하셨지만 그 굉장히 천만다행으로 이게 이제 동맥을 손상당했으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가실 수 있었는데 그나마 이제 정맥을 다치기 때문에 그래도 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장에 제가 이제 목격자들 얘기나 그 이제 현장에서 찍은 영상을 보고서 깜짝 놀란 게 정말 살의를 가지고 공격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저는 명백한 정치 테러라고 보는 그렇죠.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우발적인 상황도 아니고 아마 굉장히 오랫동안 계획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치명적인 공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나마 이 와이셔츠 옷깃에 칼이 그나마 스쳤기 때문에 그 정도였지. 그렇지 않았으면 정말 아주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게 이제 정치인에 대한 테러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최근에 어떤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사회적 환경, 특히 미디어 환경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미디어 환경이 이제 소셜 미디어, SNS를 통해서 이게 이제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 의견을 주고받다 보면은 이게 다양한 의견보다는 어떤 특정 의견에 집착할 수밖에 없잖아요. 일종의 확증 편향이 생기다 보니까 극단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이 어떤 폭력이나 테러, 이제 남을 모욕하고 뭐 명예를 훼손하는 거를 이제 넘어서 폭력이나 테러 막 이런 쪽으로 가는 성향이 있지 않나.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런 것들을 미디어나 정치권이나 우리 사회의 어떤 좀 지도층들이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그것들을 제도화시키고 함으로써 빨리 어떤 사회적인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어떤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번 사건. 포괄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진영 대립을 아주 극단적인 그런 대립으로 가져간 정치권도 자유롭지 않지 않습니까? 책임이 있는 거죠. 정부부터 뭐 여야 정치권도 다 뭐 부분적으로 다 책임이 있는 거고요. 이거는 다 함께 우리 사회가 다 함께 나서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개선책을 찾고 치유하지 않으면은 우리 미래 세대한테 정말 안전한 사회, 뭐 이런 행복감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물려주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다 같이 책임을 가지고 이번 사건을 되돌아보면서 개선 대책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재 에디터, 혹시 이번 사건을 보도한 언론을 보시면서 조금 나름대로 지적하실 만한 것들은 좀 없습니까? 지금 정 의원님이 극단화 말씀하셨는데요. 극단화도 맞고요. 근데 어떤 정치적 양극화, 반드시 그 양극화가 문제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양극화보다는 오히려 어떤 정치 혐오, 이게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정치 혐오라는 게 지금 저는 한국 정치가 그 양극화 때문에 어떤 흔들린다든지 지금 이거는 정치인의 테러이면서 정치에 대한 테러이고요. 민주주의 테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정치나 민주주의가 이런 그 양극화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거나 무너졌다, 무너질 위기에 빠졌다, 이런 적을 전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굉장히 좋지 않은 일이지만 양극화가. 예를 들어서 뭐 거슬러 올라가면 박정희 대통령이 정치적 양극화 때문이 아니라 부하한테 총을 맞아 죽었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 씨가 탄핵당한 거는 정치적 양극화 때문이 아니거든요.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있는데 오히려 지금 정치를 테러하고 민주주의를 테러하는 것이
정치 혐오입니다. 근데 정치 혐오에 지금 제일 앞장서고 있는 것이 있죠. 그런 정치 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네. 끊임없이 야당을 비하하거나 조롱하고 혐오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 언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언론도 보면은 특히 요즘에 보면 조선일보가 운동권에 대한 혐오 굉장히 지금 막 부추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얼마 전까지는 지난해 여름까지는 노동자에 대한 혐오를 부추겼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떤 혐오를 지금 부추기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정치권에서 어떤 그런 표를 얻기 위해서 혐오를 부추기는 거를 언론이 그걸 비판하거나 막아야 되는데 그걸 더 조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론도 굉장히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이런 정치 혐오를 좀 없애는 일에 정치가 그리고 특히 야당이 좀 앞서 주셨으면 좋겠고 언론도 이런 문제를 좀 지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좀 하나 덧붙일게요. 네. 일종의 우리 사회에 모욕과 혐오의 어떤 상업화, 산업화, 네. 그러니까 그걸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세력들, 분명히 그런 세력들이 존재하고 또 그것을 또 정치적인 혐오로 이용해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아까 지적했듯이 그런 정치인들이 유력 정치인들 중에서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일반 보통의 시민들에 의해서 비판을 받고 견제되지 않으면은 이게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미 미국에서도 2000년대 2010년대 초반에 터프스 대학의 사회학과 교수 2명이 소위 모욕 산업이라는 우리말로 풀자면은 아우리지 인더스트리라는 그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 얘기는 벌써 그 당시부터 인터넷이 생겨나고 그 일부 그 상업적 채널에서 그런 모욕을 상업화하고 산업화해서 돈벌이 수단을 이용하는 세력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최근의 상황이 저는 그것이 너무 확산되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갈 길이 멀어서. 예.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혹시 말이죠. 일부에서 우려한 대로 이번 그 범죄가 혹시 조직적인 범죄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거는 뭐 아직 그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문제 같습니다. 알겠습니다.